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 한쪽 테이블에 있는 월스트리트 사업가들은 무려 220만 원짜리 레드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테이블의 젊은 커플은 2만 원짜리 와인을 주문했는데요. 세상에, 두 와인을 혼동한 매니저가 고가의 와인을 옆자리 젊은 커플에게 서빙하고 월스트리트 사업가들에게 2만 원짜리 와인을 갖다 준 겁니다. 이렇게 고가의 와인을 주문했는데 싸구려 와인을 갖다 줬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220만 원짜리 와인은 어떤 맛일까 궁금하네요. 네, 뉴욕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레스토랑 측은 뒤늦게 실수를 알아채고 사업가들에게 사과하고 새로운 와인을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젊은 커플에게는 고가의 와인을 그냥 마시게 했고요. 만약 고가의 와인을 주문했는데 일부러 싸구려 와인을 갖다 줬다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와인을 주문한 후에 당연히 해당 와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 손님을 속인 거니까요. 또 그로 인해서 재산적 이익을 취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의 실수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레스토랑 측에서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 손해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 경우에는 서빙을 한 매니저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되죠. 업무 중에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손해 공평 부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와인을 하도록 이렇게 오더를 주고 이거를 배정한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말 서빙한 직원만이 문제였는 것인지 그거를 또 다시 배정한 직원이 그 위에 직원이 또 감독한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감독 책임에 대해서 또 문제를 내서 그 책임의 배분 문제, 배상 금액의 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레스토랑 자체에서도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액을 서빙하는 직원에게 물을 수는 없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직원에게도 묻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구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또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판다는 황당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연락처까지 올렸는데요. 정말 자신의 아들, 딸을 판다는 이야기일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건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세요.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건명 변호사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십니까? 예, 저 형사 전문 변호사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화제되었던 이 사건이요. 아들, 딸 판매 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네. 네. 최근 그 국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 아들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사정상 힘들어서 제 아들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장기 판매도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글 작성자의 연락처도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이후에 또 우리 집 내 딸을 판매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추가로 게시가 되었는데요. 해당 글에는 여자아이의 사진과 함께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은어가 적혀 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국민들이 이 글을 보고 실제 이 아버지들인 A씨에 대해서 비난이 굉장히 쇄도했죠. 네. 난리가 났었죠.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뭐 판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내용은 정말로 뭐 섬뜩한 내용이고 사실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글을 올리니까 당연히 비난이 쇄도할 텐데 이 아버지는 왜 그런 글을 올리게 된 거죠? 실제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자신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없다. 아, 네. 누군가가 자신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자신의 전화번호와 자신의 아이들의 사진을 도용한 것 같다며 글 게시자를 지목했는데요. 그러면은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도용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사실은 이 사실을 알았으면 그럼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뭐 지목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아이들 아버지는 얼마 전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지게차를 판매한다는 글에 이거 사기 판매 아니냐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그날 이후로 문자랑 전화를 통해서 협박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게차 판매글과 이번 아이 판매글의 작성자가 동일 인물로 의심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현재는 문제의 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이고 경찰은 이번 게시글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지게차 판매글을 쓴 사람이 정말 올린 거라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먼저 아이들 아버지의 연락처를 공개한 것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 올렸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 즉 권한을 갖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그 정보를 유출했을 때만 적용해 처벌을 할 수 있고요. 지게차 게시글을 올린 이 사람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처벌이 되는군요. 그럼 일반인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락 없이 올린 경우에는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일반인이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아,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군요. 네. 그 법에 의하면 어떻게 처벌됩니까?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도용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하는 그 타인의 비밀 안에 이제 그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런 거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네, 아이디, 비밀번호, 네, 이 사례와 같은 휴대전화 번호, 네. 또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는 이 내용을 공개해서 게시글에 올렸으니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정보보호법 여기에 해당하겠군요. 네, 근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 내용 자체는 정말 내용도 좀 처벌이 돼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아이들 사진도 그대로 올렸다고 네. 하던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이러한 경우 자녀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녀들의 사진을 게시한 행위를 헌법으로 보호되는 인격권의 일종인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볼 수는 있어도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사진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아마 인터넷에 게시한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SNS에 연동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SNS에서 무단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올리는 행위,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그 같은 경우를 특히 처벌하는 규정은 네,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작권이나 뭐 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그 저작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예, 이 단순히 자녀 사진 같은 경우는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서 저작권법이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민사적으로 초상권과 관련한 뭐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 부분에만 해당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아이들 아빠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대리해서 게시글을 올린 자를 상대로 자녀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즉 민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 장면을 방송한 행위를 초상권 침해 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인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 변호사님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락처를 도용당했고 한 달째 자녀 사진을 볼모로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소위 신상털기라고 하죠. 네.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SNS 등과 연동해서 각 개인의 실명, 사는 곳, 직업, 또 어떤 생활을 하는지까지 모두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요.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범위까지 공개되며 또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약관, 계약 조항 등을 통해 명백히 검토하시고 파악하신 후에 개인정보 보호에 동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 그 중고 거래를 하면서 실제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는데요. 제3자 타인과 이런 인터넷상으로 거래를 하실 때에는 실제 전화번호를 공개하기보다는 안심번호라고 해서 가상의 전화번호를 만들어 생성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은 SNS에 내가 스스로 공개한 가족의 사진, 내가 스스로 공개해 올려놓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현재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게 저작권에 해당하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요. 그게 그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그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저작권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 행위로는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외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하여간 이걸 SNS에 올리는 분들에게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게 조금 필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제가 올린 SNS 사진들이 떠오르면서 섬뜩해졌습니다. 네, 오늘 조건명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